자, 탄력성의 마지막으로 갈게요. 13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게 있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탄력성에. 그래서 그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서 가격과 양의 변화가 틀려요. 물론 여기 상대편이 완전이라는 게 좀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좀 재밌게 간다면은 아까 공급곡선이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었습니까? 비탄력적이고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S1, S2, S3, S4, 5까지 적는다면 누워 있으면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자, 서 있으면 그냥이요. 비탄력적이에요. 누워 있으면요. 그다음에 탈. 그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뭐죠? 비. 누우면 탈. 서 있으면. 누워 있으면. 박남정식이라고 아시죠? 그 춤을 이제 발견한 거죠. 비탈, 비탈. 근데 서 있으면 이제 비탄력적이고 누워 있으면 탄력적인데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기울기가 크다 그래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요게 기울기가 가파릅니까? 그럼 가파르다는 건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그죠? 그럼 우리가 따라서 기울기. 그럼 키가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누워있을수록 기울기가 커요, 기울기는 작아요. 그럼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거든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건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기울기가 작다는 건 탄력적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격이라고 하고 이걸 양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양에 대한 변화를 얘기해서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면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가격폭이 크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양을 봤을 때 상대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탄력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자, 그냥입니까? 가파르면 가격폭이 큽니까? 그러면 급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럼 자,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공급이 상대편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공급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쉬워지면 조절이 되겠죠? 가격 상승은 좀 덜 하겠죠? 그럼 우리가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수요가 증가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가격 상승하죠. 근데 가격은 더 상승하냐 덜 상승하냐가 나오고 양도 증가하는데 그럼 양은 어떻게 증가하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격은 덜 상승하냐 더 상승하냐 아니면 양은 더 증가하냐 덜 증가하냐고 나오는데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탄력적일수록 그럽니까?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합니까? 그럼 가격이 좀 덜 상승하겠죠. 가파르면 그냥입니까? 폭이 커집니까?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하겠죠. 근데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덜 증가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격만 나오는데 자, 가볼게요.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그럼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양이 더 변합니까? 가격은 좀 덜 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가파르면 가격폭이 크죠. 양이 변화는 작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상대편이 탄력적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그럼 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크고 가격 변화가 좀 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파른 건 그냥요, 기울기가 가파라요. 그러면 기울기는 가격폭이죠. 그럼 가격은 더 상승하고 양은 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비타민. 그러면 키가 커지죠. 비타민 쪽에서 기냐입니까? 기울기가 큽니까? 그럼 가격폭이 크고 양은 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완전 탄력적은 공급하기가 쉬웠죠. 근데 가파로서 공급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렵죠. 자,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평지는 등산이 쉬운데 가파르면 어렵죠. 그럼 따라서 비탈길. 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탄력적일 때는 좀 덜 힘들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대편에 따라서 비가 더. 그러면 비가 더 내립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이 맞아요? 더가 맞아요? 더가 맞죠. 따라서 비가 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그냥요 좀 덜이에요. 그럼 탄력적일 때 양은 더 증가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밑에 13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있나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양도 증가하죠? 그렇죠? 따라서 비가 더.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더 오릅니까? 폭이 커지죠? 근데 양은 바꾸라 그랬죠? 양은 그냥요 덜 증가해요. 양 폭이 적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그냥입니까? 덜 오릅니까? 양은 더 증가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저 보세요. 공급 증가. 그럼 양은 그냥요 증가를 해요. 가격은 하락하죠. 그다음에 비가 더. 그럼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어떻게 더 내리죠? 더 내리겠고 양은 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덜 내립니까? 양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보세요. 비탄력적은 그냥요 가파라요. 그러면 가격 폭이 크죠. 양의 폭은 작다는 거죠. 그런가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옆으로 퍼집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 그냥입니까? 양이 더 증가합니까? 가격은 좀 덜 증가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비가 더.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더입니까? 탄력적일 때는 양이 더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수요 공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3문제, 4문제인데 7문제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중요하고. 넘기시면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140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이제 부동산 경기인데 특히 부동산 경기가 나오는데 경기 변동은 나와봤자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문제 비중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일반 경기를 배우는 건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경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경기라는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라는 건 전반적인 모든 시장을 다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주식 시장도 들어가고 부동산 경기도 들어가요. 부동산 경기도 여기에 일부분이죠. 금융시장, 꽃시장, 그다음에 의류시장, 뭐 관광시장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차지하는 게 나라마다 틀린 게 이탈리아는 의류로 유명하고 하와이는 관광으로 유명하죠. 나라마다 달라요. 그 지역마다 틀려요. 서울은 양재동 가면 꽃이고 남대문, 동대문 의류죠. 그 총체적으로 여러 경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인 시장을 평균을 해요. 그래서 가중평균적인 걸로 이제 경기 변동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경기가 상승한만 합니까? 하락도 합니까? 하락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꼭대기점을 따라해보세요. 정점이라고 그래요. 정점이라고 하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평균 경기라면 이게 경기가 좋은 거고 나쁜 거거든요.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하고요. 호경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후퇴라 그래요. 경기를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불황이라고 하고, 여기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호황이 오죠. 그냥요, 순환을 해요. 그 정점과 정점 사이를 따보세요. 주기.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의 폭을 따면서 진폭이라고 하거든요. 진폭.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기업이 호황이면 이 칠판 중에 생산을 그냥입니까? 늘립니까? 주가도 높아지고 어떻게 돼요? 이자도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이면 이 생산이 늘어나요? 이 재고가 쌓여요. 아까는 호황일 때는 고용이 창출됐죠. 실업이 늘어나고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경기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이 주글라 파동에 의해서 한 8에서 10년에 정도 온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고,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우리가, 건축 순환을 갖고 얘기를 해요. 건축 경기를 얘기한다고 나왔었어요. 건축에 대한 재건축이 아니라 건축 경기.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거용하고 상고업용이 있어요. 근데 많이 차지하는 건 보통 여러분과 저가 사는 것은 주택이죠. 주거용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세년 학자가 17에서 한 18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아요? 한 2배 정도 길어요.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중평균을 내서 내거든요. 가중평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펜을 들어보세요. 자, 이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는 주기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자, 그럼 밑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 순환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거기 주글라 파동에 8에서 10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반 경기에 대한 주된 순환입니다. 설비 투자고. 맨 밑에 한센이라는 학자가 17에서 18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부동산 투자의 경기를 얘기해요. 건축 순환, 주거용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경기를 얘기하면서 주거용이 거의 중심이 돼요. 광의는 거기다가 상고업용까지 플러스하고 채광이는 토지 경기까지 더했죠?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 경기 나와요? 부동산 경기 변동 나와요? 변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기가 짧습니까? 주기가 깁니까? 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으면은 아까 호황이었죠. 그럼 칠판 중에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회복이 느리고 이 정점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정책을 쓰게 되면 냉각되기가 쉽죠. 그래서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가 짧다, 주기가 길다. 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점이 낮겠어요? 정점이 높겠어요? 도달하는 시간차가 틀리죠. 저점은 되게 낮겠죠. 진폭이라고 그랬죠. 그죠?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이 타성기간 때문에 그래요. 이 타성기간은 게을자 타자로 써서요. 게으른 사람은 빨리 일어나요? 좀 늦게 일어나요? 건축하는데 1, 2년 정도 뒤처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이란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경기보다 좀 후순환 쪽으로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배우시는 것은, 자, 나중에 이제 체크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저점을 찍은 걸 알면 우리가 다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순환 국면이 규칙적이다, 좀 불규칙적이다? 지역적,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불규칙이란 말이 잘 나옵니다. 분명하지 못하죠.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불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순환적이 아니라 선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은 예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나타나는 것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죠?
우리가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의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지금과 똑같이. 그죠? 그러면 강남만 올라가요? 서울이 올라요. 수도권이 오르죠.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은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시에 동시에 생깁니까? 지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까?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똑같을까요? 경기가 다 다를까요? 서울은 지금 좋은데 지방은 안 좋잖아요. 유형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회복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좀 느리다고 그랬어요. 상공에서 왕국까지 오래 걸리죠. 근데 후퇴는 좀 종합정책을 쓰면 냉각되게 쓰면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등산을 하시게 되면 올라가는데 그냥입니까? 좀 오래 걸립니까? 내려가는 건 빠르죠. 자, 따라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따라서 우경사.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성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우리가 아까 일반 경기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이 움직여서 금융기관은 이자를 먹는 데거든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이윤이 많은 쪽으로 흐른다는 건데 들어보세요.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일 수 있고 일반 경기가 불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보는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저쪽에 칠판을 보시면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이 칠판 중에 그냥입니까? 공장을 많이 만듭니까? 상가를 또 많이 또 사무실 없죠? 그럼 우리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돈을 많이 빌리니까 금리가 낮아지겠어요? 금리가 높아지겠어요? 이쪽으로 돈이 흘러요. 주거용은 보통 정책상 저리로 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이따가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동시순환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사무실도 못 얻죠. 돈의 흐름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낮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주거용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흐르지 않죠?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이 일치하게 되면 얘와 일치합니까? 역순환입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항상 역순환이라는 자체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누가 경기가 좋다는 거죠? 상고업용. 주거용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가 불일치한다면 얘는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그럼 부동산 경기도 이 두 가지를 가중평균한다 그랬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들어갑니다. 지금 양가로 2번을 보고 계시죠? 자, 부동산 경기는 자, 우리가 2번부터 가볼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안에 들어갔죠?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보시면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짧아요? 길어요? 2배 정도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진폭이 크다는 거는 타성기간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타성기간을 좀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공급이 장기가 걸리기 때문에 민첩성이 일반 경기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회복됨에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타성에 빠져 계속 침체 상태에 되거나 일반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맨 밑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해서 정점이 높죠. 아까 진폭이 크다 그랬잖아요. 저점이 낮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그 진폭이 길이가 짧아요? 커요? 크죠? 그렇죠? 그 진폭이 크다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건축하는데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1, 2년 정도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의 타성 기간이 길고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럼 타성 기간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좀 늦춰지죠. 뒤치는 시간차. 그래서 우리가 타성 기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급이 안 되죠. 비탈러 쪽이에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 일반적으로 그냥입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입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드시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요. 호이트가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도시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유형마다 틀리겠죠. 그다음에 6번 아까 회복이 빨랐어요? 회복이 느렸어요? 후퇴가 빨랐죠. 우경사 비대칭.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7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은 일반 경기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아까 불규칙이니까 반드시 그냥입니까? 또 역행할 수도 있습니까? 독립적 안정시장이 나타날 수 있고 선행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자,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주거용과 상공업용은 그냥이요. 역순환이에요. 상공업용과 일반 경기는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번에 가시면은 8번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상공업용과 일반 경기는 일치하고 주거용과는 역순환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경기보다는 좀 후순환 쪽이에요. 근데 주상공을 가중평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때문에 좀 후순환 쪽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오른쪽에 틀린 거를 보면 작년 문제인데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이요, 불규칙적이요. 좀 반복적이 아니라 비반복적으로 움직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순환 국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순환 국면이 있고 부동산에 우리가 순환하지 않지만은 안정시장이라는 고유의 특수 국면이 있어요. 모든 시장에 나타나는 걸쳐 나타나는.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요. 가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경기가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움직여요. 아까 꼭대기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바닥점이 저점이죠. 이렇게 됩니다. 저점. 그럼 우리가 평균 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 경기가 있으면은 아까 쟤처럼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4개의 국면으로 존재해요. 4개.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경기가 좋은 걸 아까 호황이라고 했죠. 우리 부동산은 이 호황 국면을 상향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퇴가 오고요. 후퇴가 오고, 자, 여기가 이제 하향시장으로서 불황이죠. 불황이 되고 하향시장이 되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 올라갔으니까 제가 확장 국면이라고 나왔었고요. 여긴 떨어지니까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를 따라가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출제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3대 측정 지표가 있어요. 3대 측정 지표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다 기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3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목만 가져가세요. 건축량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량은 건축의 생산량이니까 공급 지표를 얘기하고요. 자, 거래량은 소비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지표라고 하고, 공급하고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라는 자체가 또 보조 지표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는데 넘겨보십시오. 세부적인 건 3, 4월 달에 가고, 일단은 146페이지로 가시면 14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는 게 있나요? 자, 오른쪽에 따라해 보세요. 3기억. 그럼 건축량이 공급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이제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 거래량이 수요 지표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만 그냥 제목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교재 143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 시장 국면별 4가지 국면이 있는데, 자, 순환 국면이 4가지예요. 순환 국면이. 그래서 국면별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4개의 국면이 있더라.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시 현상입니다. 누구 중시로 갈 거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아까 제가 9.13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그냥입니까? 막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자는 안 내놓죠. 그럼 매도자가 주도해요. 누가 주도한다? 그러면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루려고 할까요? 그럼 매수자는 땡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적어지니까 적은 쪽이 희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자를 꼬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시장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자는 삽니까? 더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매수자 중시로 가는 거죠. 그럼 제가 매도자가 더 많아지고 매수자가 적으니까 매수자를 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가격도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여기는요. 자, 글씨로 봅니다. 매도는 떨어져요? 올라가요? 매수는요? 확장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가죠? 야매입니다. 회복은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후퇴는 내려가죠?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반대 지표가 나와요. 반대 지표.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가 뭐냐. 자,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제 공실 나왔고, 우리가 이제 공실공과 과거의 사례 가격, 우리가 이제 금리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금리는 제가 빼고 좀 갈게요. 자, 갈게요. 저 보세요. 자, 집이 비어있는 비율을 집값자를 써서 공가비율하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걸 공실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거래가 활발합니까? 그럼 내놓기만 하면 팔리죠. 그럼 공실률이 높아지겠어요? 오히려 낮아지겠어요? 근데 하향시장은 거래가 안 되죠. 공실공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전에 감정평가를 강의하고 왔다 그랬죠. 그럼 평가사는 가격을 매겨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으면 그냥요, 과거의 거래 사례예요. 그럼 20억으로 거래가 됐죠? 그런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만약에 상향시장이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이전 가격은 나한테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상한선이 됩니까? 하한선이 됩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이. 과거의 사례 가격이. 이해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향시장은 그냥입니까? 20억에서 떨어집니까? 그럼 과거는 나한테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회복시장은 어떻습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겠죠. 이해했죠? 반대 지표가 시험지 나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도 늘어나죠?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냥입니까? 공실은 감소합니까? 반대가 나오는 거죠. 과거는 그냥이요, 나한테 하한가가 돼요. 하한가 되죠. 반대가 물어봐요. 떨어집니다. 매수사 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떨어지는데 과거는 상한가가 되는 거죠. 그냥입니까? 공실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반대 지표를 내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기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보통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자, 들어갈게요. 그럼 투자에 대한 적기는 의뢰인이 와서 여러분한테 중개업소한테 물어보면 정점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정점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상향은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저점을 놓치도 회복은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게 회복 때도 투자하면 이익을 놓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저점을 찍었으면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저점에서 찍었다면 기분이 좋죠. 그럼 따보세요. 회상. 그걸 그냥이요, 회상을 해요. 그럼 따보세요. 후하다. 이익이 나죠. 따보세요. 회상 후하. 요 순환으로 계속 간다고 시험 문제 우리가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향시장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하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건축활동이 둔화되고 그냥입니까? 공실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지금 143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장상은 규모가 큰 호화주택 같은 경우는 확 떨어지죠. 신개발 지역에 대한 택지라든지 기타 불려불급은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것들은 더 타격을 받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얘기해 보세요. 하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 가격이 무슨 가가 되죠? 상한선이 되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누구 중시죠? 매수자. 넘겨보세요. 회복시장 갑니다. 자, 회복시장은 경기 하강을 멈추고 저점을 지나서 상향으로 반등을 보입니다. 자, 아까 전국적에서 가격적으로 일시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에서 이루어지죠. 그런가요? 자, 금리는 잘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금리를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향시장은 건축량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돈 빌리기가 쉽죠. 그 금리가 높아요? 오히려 금리가 낮아요? 낮죠. 근데 하향시장은 거래가 안 돼요. 그럼 금리가 반대로 높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니까 회복시장 그럽니까? 금리가 낮습니까? 낮죠? 얘기 좀 해주세요.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투자 또는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후퇴 국면에 급속한 것에 비해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전 가격은 상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돼요? 여기서는 그 가격이 그냥 기준 가격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전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붙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의 전문 활동은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갑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가죠. 그런가요? 상향은 어떻습니까? 회복을 벗어나 호황에 이르러 경기 상승률 지속되면서 일반 경기의 확정 국면에 해당하고요. 자, 시장 상황은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활발하죠.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오죠.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저 보세요. 현재 시점에 그냥입니까? 과거는 하한선이 됩니까? 자, 전문 활동은 매도자 중시죠. 그런가요? 파는 쪽은 그냥입니까? 거래 성립을 미룹니까? 사는 지역이 땡기려고 하죠. 누가 중시 현상입니까? 매도자. 후퇴 시장 갑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후퇴 시장은 점차 가격이 하락해요. 거래도 점차 감소하고 후퇴 시장이 일반 경기에 병행해서 장기화될 때는 공실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3번 갑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가격이 됩니까? 자, 여기니까 상한까지만 여긴 반전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자, 전문 활동은 저 보세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는 거죠. 체크했나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안정시장은 순환국면이 아니에요. 특수국면입니다. 어디 시장이나 거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환하지는 않아요. 안정시장. 그럼 안정시장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굉장히 가격이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도심의 점포가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강남이나 종로 나가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까? 그럼 상업용 같은 위치가 좋은 거는 불황을 잘 안 타요. 그런가요? 그 다음 보세요.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그럼 만약에 2억이면은 1년 전에 2억이면 지금도 2억이죠? 그럼 호황의 강한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안정시장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장과 달리 부동산에서만 고려되는 시장입니다.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한다고 돼 있죠?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를 얘기를 해요. 불황이 약하다, 불황이 강하다. 근데 호황이 약한 게 잘 안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주로 가수예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가는 지폭이 안 크다 보니 평산이 꾸준히 가니까 실수로 가는데 아까 어때요? 이거는 2억이면 지금도 2억이죠? 그러면 신뢰합니다 라는 그냥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입니까? 지금 1년 전에 2억이면 지금도 2억이라는 거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꾸준히 가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고려에 대한 시장으로서 모든 시장이 걸쳐서 나타나지만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 볼 수는 없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체크 플러스라는 게 있죠. 별표 쳐놔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다 배우셨는데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순계추물하고 암계라고 하거든요.
순계, 추무. 자, 그래서 순환적 변동이 거의 95%예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회상후하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회상후하다. 자, 그러면 회복 다음에 그냥입니까? 상향이 옵니까? 상향이 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가 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냥입니까? 하향이 옵니까? 그래서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비순환적인 게 있어요. 다른 형태가 비순환적은 순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절적으로 온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1년 단위로 오는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것은 순환이죠. 근데 12월 달은 안 추워요. 12월 달은 추워요. 그럼 다른 달에 비해서 이 건축량이 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건 계절마다 옵니까? 자,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지만 여름과 겨울은 뜸하죠. 방학 동안에 방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그냥입니까? 대학가의 방학에 원룸에 공실이 생깁니까? 계절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딱 한 번 나왔었는데 트렌드,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신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겁니다. 경제성장으로 건축관의 가격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무작위적 변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작위적은 불규칙적이고요. 비주기적, 랜덤입니다. 자,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다. 자,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계절이 겨울이면 봄 다음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을이 오죠. 그럼 우리는 시험 보러 가야 되죠. 예측을 하죠. 근데 이거는 자연재해나 정부의 정책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떻죠? 우리가 지진 같은 건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건축활동하는 애는 지진이 나기를 원해요. 너무도 나면 자기가 뒤지니까 조금 나오면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축에 대한 주식이 올라갈 거예요. 예기치 못한다는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지 예견합니까? 예기치 못합니까? 자, 갑니다. 자, 지금 계절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냥요, 1년 단위로 와요.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장기적은 50년 이상 우리가 신개발과 재개발인데 이건 그냥 지속적으로 추세적이라고 나왔었고 무작위는 지진과 홍수 같은 경우는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주기예요, 비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자연재해 나오면 무작위적 변동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146페이지로 가시면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갈게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짧은데 반해서 어떻습니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이 장기다? 틀렸죠? 반대잖아요. 우리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길었죠? 그런가요? 자, 2번 후퇴 시장 가볼게요. 후퇴는 그냥입니까? 지금 내려갑니까? 그러면 상한선이 되거나 기준가격이 맞는 2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자, 상향시장은 실판을 보세요. 상향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입니까? 매도자 중심입니까? 매도자는 그냥입니까? 거래를 미룹니까? 매수자가 땡기죠. 반대로 됐겠네요.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후퇴 국면이나 하향시장 국면이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서 경기 저점에서 바로 하강하는 국면이다. 후퇴 국면이나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이죠. 그렇죠? 아니, 봐봐. 후퇴는 상향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어떻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과거의 사례각은 새로운 거래각이 하한선이 되겠어요? 상한선이 되겠어요? 상한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경기 측정 지표는 아까 따라보세요. 3기억. 건축량, 가격, 거래량이 있다고만 보시라 그랬죠? 세부적인 건 제가 3, 4월 달을 미룰게요. 여기 출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만 가져가세요. 자, 이 세 지표가 하나만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146페이지로 가시면, 146페이지 지금 밑에 세 번째 줄 단순 지표가 아닌 건축량, 가격, 거래, 자, 공가율 낮아야 되고 미분양 재고량도 적어야 되죠. 주택금융은 자금의 융통이 잘 돼야 돼요. 임대료 수준도 높아야 되며, 그냥입니까?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종합적 측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저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14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을 거죠. 찾으셨습니까? 148페이지에. 그래서 여기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거미집 모형은 조금 어려워요. 3, 4월 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진도를 제가 빼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자 갑니다. 저 보세요. 자, 여기는 그냥요 다 올라가요.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그냥입니까? 공실은 작아집니까? 각은 하하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반대 지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손 들어보세요. 매수자 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줄어듭니까? 거래량, 가격도 떨어지겠죠? 누구 중시죠? 그냥입니까? 거래를 미룹니까? 매도가 땡기죠? 맞습니까? 과거는 그냥요, 상하가가 돼요. 공실 증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시장은 국면이 아니라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며, 과거는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자, 따라서 순계추무.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따라서 정점, 저점. 그럼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건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죠. 따라서 정점, 저점.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정점, 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나요? 근데 12월 달에 다른 달보다 건축량이 줄어드는 건 그냥이에요. 추워서 그래요. 그럼 반복되는 건 계절이죠. 봄과 가을은 거래가 잘 되지만 여름철과 겨울은 그냥입니까? 뜸합니까? 대학가의 방학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추세적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고요.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지진 같은 거 예기치 못하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순환적인 국면의 네 가지 유명한 안정시장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유형이 순계추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가 나와요. 부동산 경기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 재화보다는 부동산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럼 주기가 짧습니까? 주기가 깁니까? 진폭이 크죠. 타선기간은 1년도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항상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가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후퇴가 빠르죠. 우경사 비대칭으로 가고요.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유형마다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셔서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오세요. 아시겠죠? 그럼 148페이지 가시면 거미집 모형을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세요. 여긴 아까 수요 공급에 대한 기울기와 탄력성은 좀 반대라 그랬죠. 여기가 좀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1, 2월 달에 좀 제가 그 진도를 한번 빼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